네, 안녕하세요. 양복구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제 고객님과 인사를 하게 됐는데요. 망쳐서 오신 고객님이 오셨어요. 이 고객님께서 이제 결혼식을 3일 앞두고 있어서 빠르게 지금 제작을 하는 상황인데, 이 고객님이 예복을 마쳤을 때 왜 망쳤는지, 진행 과정이 어땠는지, 그런 부분을 함께 보면은 이걸 보시는 고객님도 다음번에 예복을 맞출 때 조금 쉽게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고요. 한번 이렇게 옷이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웨딩 박람회를 통해서 진행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웨딩 박람회 같은 경우는 플래너는 없이 진행을 하는 건가요? 거기서 플래너를 찾을 수도 있고, 거기서 약간 사이드 쪽으로 빠져서 이렇게 양복이나 웨딩드레스 같은 거는 직접 업체랑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해서 프로모션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람회 가면은 꽤 많은 업체들이 입점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 중에서 이 업체를 고른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사실 제일 처음 본 곳이 여기였어요. 네네. 그래서 되게 말씀도 잘하시고 되게 할인도 많이 해주신다 그래서 거기서는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신다고 그래서 그거 믿고 했는데 막상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첫날에 가셔서 원단을 선택하시고 네. 그리고 디자인 선택이 없었다고 그랬죠. 네, 디자인은 아예 선택이 없었어요. 그러면 원단 고르고 사이즈 재고 그날은 끝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디자인은 그냥 알아서 그 업체에서 하고요. 네, 디자인은 따로 말씀은 없으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돌아가서 다시 오신 게 1차 가봉 하셨어요? 네, 네, 했습니다. 1차 가봉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네, 방문해서 처음에 옷 재주신 분이랑은 다른 분이 또 제 치수를 쟀고 가봉은 이렇게 옷을 입어보고 수정하는 작업을 거쳤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박음질 돼 있는 뭐 그런 옷을 입었었던 것 같네요. 네. 그 다음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됐어요? 네, 그렇게 치수를 재고 그렇게 옷 입어봐서 뭐 좀 크네요, 작네요 하시고 이제 다 재신 다음에 2주 뒤에 뵐게요 하고 끝났습니다. 그럼 2주 뒤에는 뭐였나요? 그 다음에 가니까 이제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도 한번 입어보고 수정 작업을 거쳤어요. 네네네. 지금 이 고객님께서 지금 결혼식을 3일 앞두고 오셔서 저희가 이제 오늘 바로 가봉을 볼 거고 다음날 2차 가봉을 볼 거고 모레 완성을 진행을 도와드릴 거예요. 예복으로 맞추신 옷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좀 잘못된 부분 혹시 있는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가장 큰 잘못된 점이 좀 어벙벙하다는 느낌이었죠.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했을 때 여유랑이 너무 크진 않아요. 그런데 어벙벙해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큰 이유가 바로 이 겨드랑이의 깊이거든요. 지금 거의 겨드랑이 깊이가 가슴보다도 아래 정도에 있는 깊이예요. 지금 이 수정은 옷이 완성되고 나서 수정이 힘든 수정이고 가봉에서도 이 정도 편차면은 수정이 굉장히 어려운 수정이거든요. 이미 처음부터 재단이 잘못된 거를 가봉 과정에서 고치지 않고 넘어간 그런 옷이에요. 네. 완성까지 한번 같이 찍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네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진행 과정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이제 현재 1차 가봉 상태인데 지금 그때 하셨을 때 이 작업은 있었죠? 있었습니다. 지금 딱 이게 1차 가봉 그때 하셨던 방식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럼 바지가 저거보다는 더 안 맞았을 텐데 그때 수정 작업을 어떻게 하셨어요? 치수를 다시 쟀었던 것 같아요. 그때. 좀 크니까 줄인다 이런 수정 작업이 없었나요? 네, 이거 보고 그리고 다시 이제 제 사이즈 재서 다시. 그럼 다시 이제 가봉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렇게 1차 가봉을 마쳤거든요. 네. 혹시 그때 전 업체랑 다른 점이 있었나요, 지금까지? 아, 네. 그때 갔을 때는 그 1차 가봉 때 그때도 제 옷 느낌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근데 오늘 여기 와서 해보니까 뭔가 탁탁탁 다 맞는 느낌이 있어서 사실 이게 맞는 거고 그게 잘못된 거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그때는 아예 처음이다 보니까 그게 맞는 건 줄 알고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와보니 정말 다르네요. 네, 오늘 드디어 이제 2차 가봉일이고요. 2차 가봉하는 과정을 좀 찍도록 할 건데 이렇게 이제 2차 가봉까지 마쳤고요. 어제 저희 처음 뵀죠?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 가봉까지 진행이 됐고 내일 마지막 이제 완성 날 남았네요. 드디어 고객님의 옷을 3일 만에 완성을 시켰는데요. 어떠실 것 같아요? 너무 설레고. 근데 사실 납품은 양복점 입장에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저도 막상 완성을 했지만
조금 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분명 생기고 네. 그래서 사실 뒤에 여유가 있다면 조금 정도의 수정은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이번에 무조건 잘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입고 나와서 보도록 할게요. 네. 옷이 완성이 됐는데 한번 옷 소개를 조금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괜찮으시죠 옷은? 너무 예뻐요. 진짜? 정말로 마음에 들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네. 사실 저도 고생은 했지만 진짜 선생님들 진짜 여유 있는 일 다 제쳐두고 제작을 한 거거든요.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고객님 옷까지 납품이 됐고요. 처음에 이제 고객님의 옷이 잘못된 부분이 뭔지부터 좀 설명을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일단 처음 맞췄던 고객님의 옷 같은 경우에 가장 크게 잘못된 부분은 시각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부해 보인다는 점. 그 중에서 가장 부해 보였던 큰 원인은 이 닫혀있는 프론트 라인. 이 부분이 이렇게 닫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옆으로 퍼져 보이는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겨드랑이 아몰 라인이 굉장히 아래로 처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시각적으로 조금 남의 옷, 아버지 옷을 입은 느낌을 받아서 제작을 하면서 주의를 했던 부분은 좀 시원하게 보이는 프론트 라인, 그리고 올린 아몰, 그리고 이제 저희 평상시 스타일과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요. 어깨를 보통 오버사이징을 많이 하는데 이번 고객님은 더 슬림하고 길쭉해 보일 수 있도록 어깨 라인을 안쪽으로 넣었고, 그리고 여유랑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래서 등 쪽의 활동량과 허벅지의 여유랑 이 부분만 드리고 나머지들은 다 저희 기준보다 조금 더 슬림하게 제작을 해서 고객님의 이제 니즈를 맞춰 드렸고요. 양복점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제 만족도 필요하지만 고객님의 취향을 캐치해서 고객님의 취향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번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 상담을 하실 때 어머니께서 팔통도 커 보인다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고객님은 더 슬림한 라인을 좋아하시는 고객님이구나 생각을 해서 저희 평균보다 좀 더 슬림하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고객님이 망치게 된 이유를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도와드리면,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업체 선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본인이 조금 이렇게 해달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옷이 나올 수 없는 업체였어요. 그래서 업체 선정이 가장 큰 이유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듣다 보니까 1, 2차 가봉을 한다고 업체에서 말을 했고, 막상 가보니 1, 2차 가봉이 아닌 1차 가봉 후 완성, 다시 수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이렇게 속이는 업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또 테일러 대표분이 직접 상담과 가봉 완성까지 같이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 상담, 1차 가봉 완성 다 따로 이렇게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속이는 것까지 사실 고객님이 알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얘기했던 거와 다르면은 좀 강하게 어필을 해서 계약했던 대로 진행을 하도록 어필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 유튜브 영상 보면은 꼭 인스타그램과 손님 후기들을 조합해서 꼭 확인을 하라고 하는 게,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막상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를 보면은 작업 과정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다면은 일단은 거르고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영상 꼭 확인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고객님께서는 이제 박람회를 통해서 계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박람회를 통해서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예산 절약을 위해서 박람회를 통해서 업체를 비교해서 고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걸 보시는 분들도 알아야 될 게, 박람회도 박람회에 참여하기 위해 거기에 들어가는 수수료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객님이 선택한 옷에 박람회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 점을 생각하고 계약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흔히들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면, 웨딩 박람회와 다이렉트 웨딩 카페 같은 그런 곳에서 업체를 선점하게 되면 플래너 수수료가 안 나간다고들 보통 생각을 하지만, 웨딩 박람회와 다이렉트 카페에 입점하기 위한 수수료가 들어가요. 그래서 합리적인 금액으로 옷을 진행할 때는 조금 더 직접 발품을 팔아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나는 조금 더 편하게 진행을 하고 싶다 하시는 고객님들은 차라리 플래너가 추천해주는 업체를 다양하게 가격대별로 비교해보고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플래너가 수수료를 가져가기 때문에 가격대는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만큼 더 고객분들은 편리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플래너 말을 너무 믿으면 안 되는 부분이, 플래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정말 괜찮은 플래너들도 많이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직업이다 보니까 고객님을 좀 위한 점보다는 수수료를 더 많이 주는 업체를 조금 더 추천을 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진짜 정말 제대로 옷을 맞추고 싶다 하시는 고객님들은 플래너를 통해서 진행을 하더라도 본인이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하고 조금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정말 본인이 그냥 편하고 어차피 한 번뿐인 결혼식 여유 있게 즐겁게 진행하고 싶다, 그러면 플래너에게 가격 신경 안 쓰고 퀄리티만 좋은 업체로 좀 골라달라고 하면 정말 망치지 않을 수는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조금 예산이 올라갈 수가 있다는 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예복을 맞출 때 가장 주의할 점은 업체 선점이거든요. 제대로 된 업체를 갔다면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옷이 좀 잘못 나왔더라도 제대로 된 업체라면 거기에 테일러가 이 부분은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 이러고 납품을 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업체만 잘 선점한다면 앞으로 완성까지가 더 편해질 것 같고요. 이걸 보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은 저희 유튜브에 재생 목록 중에 꼭 시청해야 되는 필수 시청 영상이라고 있어요. 조금 여유가 있는 시청자분들은 꼭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